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프로의 시선 함께 하겠습니다. 바로 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모셔보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부터 점검하고 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주의 상승 흐름이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물음표를 한번 달아볼 텐데요. 글쎄요. 채권원전의 수주 계약이 연기가 되면서 한번 곤욕을 치렀다가 지금 에너지 믹스 정책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네, 신재생과 원전이 같이 가다가 오늘 또 IRA 악재를 발생이 되면서 신재생 쪽이 좀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날아가는 쪽은 또 원전인데요. 대장주인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거래대금 1등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주 제외하면 오늘 거래대금 가장 많은 종목이고요. 신고가 내고 있는데 의미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전주가 전반적으로 오늘 다 좋은데요. 일단 얼마나 그동안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흐름부터 체크해 볼까요? 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분위기가 굉장히 좋죠.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 5월 초에 주가가 27,000원 정도였습니다. 지금 아직 5월 20일 거래일, 아직 5월 달에도 많이 남아있는데 36,000원이고요. 지금 움직이는 게. 그리고 좀 더 당겨보겠습니다. 4월 달 저가가 한 2만 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36,000원인데. 그리고 1월로 가보면 17,000원대입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죠. 거의 1월 달부터 따지면 2배 정도. 그리고 4월 달 따져도 한 80%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또 현대건설도 원전 관련된 종목으로 좋은 움직임 보여줬죠. 현대건설도 4월 달만 따져봐도 35,000원에서 45,000원까지 많이 올라갔는데, 조금 더 당겨봐서 1월 달로 가보면 1월 달에는 25,000원 정도였습니다. 거의 90%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한전기술, 그리고 BHI, 한전 KPS까지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작년에는 조선주의 한 해였다라는 부분을 본다면 금년에는 원전주가 정말로 강하게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대장주 필두로 해서 현대건설, BHI, 그리고 그 외에 한전기술, 한전 KPS까지 다 대형주죠, 사실은.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금년에, 특히 최근 한 달에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이 시세가 많이 났네요. 네, 아무래도 국가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국가 대항전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또 팀워크를 한번 좀 기대를 해보면서 네, 종목들 흐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올라온 데에는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핵심적인 상승 이유는 어떤 부분이라고 점검하실까요? 네, 사실 이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의 원전 관련된 움직임이다. 그리고 뭐 실적이다. 그러면 국내 원전에만 포커스를 많이 맞췄습니다. 그래서 어떤 당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많이 움직였고요. 당연히 국내에 있는 원전주들 좀 더 이 가동을 하느냐, 아니면 좀 더 만드느냐, 이제는 문을 닫느냐, 쉬게 하느냐, 가동을 좀 멈추느냐, 이런 부분들의 이 정부 정책에 따라서 어떤 당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많이 움직임이 달라졌다라면은 이제는 국내는 뭐 국내도 중요합니다만 국내보다도 해외에 많이 진출을 하면서 이런 모습들이 이 원전주가 해외라는 새로운 모멘텀을 잡게 되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던 거거든요. 우선은 국내 원전 관련된 기업들은 한국 내 30기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경험을 쌓아놨죠. 근데 이 기술을 가지고 국내에 머물러 있는 게 사실 대부분이었고, 외국 업체들한테는 거의 하청업체 위주의 그런 이 수주를 받았었는데, 이제는 UAE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완수 경험, 사실 이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는데요. 원전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시간을 잘 지키느냐, 온타임, 시간을 잘 지키느냐, 정해진 공기가 정해져 있는데 대부분 거의 90% 이상이 이 공기를 초과합니다. 프랑스와 미국이 중심이 된 선진국에서 수주가 나왔을 때는 대체적으로 이 공기를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국내에서는 팀코리아는 이 시간도 잘 지켰고요. 두 번째는 시간도 잘 지켜야 되고 돈도 늘어나지 말아야 되거든요. 이 정해진 예산안 내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예산안을 많이 초과했죠. 러시아와 중국에서도 수주 많이 했고, 뭐 미국과 프랑스에서도 수주했는데 대체적으로 예산안도 초과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았었는데, 국내 이 팀코리아는
있는 정해진 공기와 정해진 금액으로서 원전도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경험 이후에 이런 경험치 이후에 다른 나라들 글로벌 경쟁력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면서 이 팀코리아가 중심이 돼서 다른 해외 수주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물론 관심도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다른 글로벌 기업들과도 거의 동등하게 협력 관계로 가고 있는 모습들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팀코리아로서의 이런 성공적 수주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수주가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향후 수주에 대한 원전 수주하면 금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한 수주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원전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그만큼 해외 시장이 많이 열려 있다라는 거거든요. 국내에서 식품주 얼마 전에 삼양식품이 100만 원 넘어갔죠. 삼양식품이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간 이유 그리고 그 외에 국내 식품주들을 살펴보면 국내 시장이 많이 머물러 있다가 해외 시장을 개척을 하면서 시장이 훨씬 더 넓어졌죠. 마찬가지로 방산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몇 년 전에 한참 전에 화장품주가 국내에 있다가 중국이라는 시장을 진출할 때 주가가 또 많이 올라가는 그런 경험들을 했었기 때문에 국내에 많이 갇혀 있었던 원전주가 해외 시장으로 넓혀 나간다. 시장이 훨씬 더 넓어진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이유에 있는 상승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온 타임, 온 버젯을 얘기해 주시니까 그 인건비와 숙련도 부분에서 정말 경쟁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업계 1, 2위가 미국과 프랑스입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는 뒤지지 않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채권권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유럽 시장을 잡을 수 있을까? 네, 좀 진출하는 데 있어서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우선 국내 기업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한마디로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우리나라 사실 민족성하고도 연관이 좀 있는 부분들인데 국내에서는 한참 전이었지만 해양 플랜트 때문에 국내 대형 건설사들 그리고 조선사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해졌던 금액이 있었는데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그 플랜트에 대한 이 건설을 진행을 하는데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갔거든요. 여기에서 들어간 만큼 물론 이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두 다 올리기도 힘들었던 부분들도 있지만 국내에서는 그 올리는 상승분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다른 나라 기업들보다는 좀 제한하는 그런 성향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만큼 금액을 올린다라는 점, 이 부분에 굉장히 좀 다른 나라 기업들보다는 덜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약속을 잘 지키기 위해서 좀 더 많이 노력을 하는 국내의 민족성도 사실 어느 정도 좀 들어가 있었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이 UAE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면서 단순하게 이제는 하청을 넘어서 실행에 대한 파트너로서 위상이 올라갔습니다. 아래였다가 이제는 동등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이 팀코리아라는 모델을 통한 성공적인 수행 역량을 증명을 했고 한국에 맡겨도 충분하구나. 한국은 다른 나라 선진국들에 비해서 미국과 프랑스 대비해서도 뒤지지 않는데 기술력이 뒤지지 않는데 시간도 잘 지키고 예산도 초과가 되지 않는구나. 이미지까지도 같이 좋아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고 과거에는 정부 주도로 사업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어느 나라 순방을 갑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수주를 받아오는 이런 모습들이 종종 있었죠. 이전의 대통령들을 살펴보면. 그런데 이제는 정부 주도의 이런 사업에서 기업들이 독립적인 이런 다른 글로벌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면서 보다 직접적으로 수익성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확보를 하게 되면 좀 더 적극적인 예산이라든지 금액 반영을 할 수가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전의 정부 주도의 사업, 물론 이때도 굉장히 대형 프로젝트를 받아서 기업 실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겠지만 앞으로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실행을 하면서 독립적으로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면서 보다 직접적으로 그리고 보다 높은 수익성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기업 자체적인 경쟁력을 가졌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훨씬 더 많은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원전주, 특히 원전주에 있어서 팀코리아지만 대장주격으로 움직였던 이런 기업들은 향후에도 훨씬 더 많은 수주 그리고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또 제 시간에 딱딱 시간을 지켜서 고퀄로 잘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가성비 K 원전에 이제 뻗어나가는 글로벌한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이번에 그 주말에 그 대선 후보 토론회 지나고 나서 이제 얘기가 조금 많았잖아요. 재생에너지냐 원전이냐 뭐가 더 강할 것이냐 양단의 선택에 있어서 이런 고민도 조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하실 것 같아요. 네, 상무님의 의견은 좀 어떠실까요?
네, 이전에는 어떤 당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원전이 굉장히 위축되느냐, 아니면 원전을 활성화시키느냐,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컸습니다. 최근 3명의 대통령들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는데, 이제는 최근 한 4, 5년 정도 놓고 보면 유럽도 그런 분위기가 강했거든요. 유럽은 환경을 굉장히 우선시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유럽이란 지역이. 근데 여기에서도 원전은 이제는 청정 에너지 쪽으로 좀 더 무게중심이 많이 기울어져 있다라는 점. 물론 사고가 나면 굉장히 큰 방사능 유출이라는 어려움들이 있었겠지만, 그 외에는 공해가 없거든요. 그리고 원전이 없다라면은 다른 발전들, 특히 뭐 화력 발전이라든지 수력 발전이라든지 다 환경을 파괴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원전 청정 에너지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원전이 다시 확산되고 있는데, 국내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는 당에 따른 영향력보다는 원전은 어쩔 수 없이 가져야 되는, 원전은 확보를 해나가야 되는 에너지로서의 인식이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당보다는 이제는 원전은 이전 분위기처럼 뭐 줄었다 늘었다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유지되거나 혹은 좀 더 늘어나야 되는 그런 에너지로서의 결론이 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부분들 봤을 때, 이 원전 산업은 국내도 앞으로는 이전처럼 급격하게 줄어들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정책적인 리스크 크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일단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굉장히 또 많은 부분이 있잖아요. 원전에서 분야도 세분화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상무님께서 보고 계신 탑픽 스토리 들어보겠습니다. 네, 탑픽은 사실 오늘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더 많이 오르는데, 현대건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사실 다 합니다. 원전 그러면 정말로 원자력 발전소, 커다란 원전을 만드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SMR, 소형 원전을 만드는 이런 파트가 있는데, 이 미국을 바라본다라면 SMR이고, 유럽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그 외에 뭐 체코라든지 다른 나라들을 바라볼 때는 대형 원전인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 사실 다 하죠. 뭐 웨스팅하우스와의 대형 원전, 홀텍과의 SMR, 이런 수주들이 계속적으로 나왔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현대건설, 사실 오늘은 원전이 주제지만 뭐 국내 서울 경기 중심으로 해서 대형 건설사들에 대한 실적 마진율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본업에 대해서도 건설 경기가 상당히 좋은 점,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원전까지 와서도 이 원전이냐 저 원전이냐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다 수주를 하고 있는데, 수주하는 기업이 대기업이죠. 뭐 유럽과 미국에는 대기업들을 통해서 동등하게 수주를 받고 있다라는 점. 원전에 대한 플러스 알파가 이제는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거의 본원만큼의 큰 실적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 탑픽으로 현대건설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수급적인 부분입니다. 주가가 사실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1월 달에는 주가가 25,000원 정도에 시작을 했고요. 계속적으로 올라가서 45,000원까지 2만 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80% 주가가 상승을 한 거거든요. 1월부터 5월까지 80% 상승했으면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의 기관 수급들 보면 이 부담감이 훨씬 줄어들 거거든요. 기관은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굉장히 많이 사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어제 10억, 어제 그저께는 60억을 샀거든요. 계속적으로 지금 자리에서도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뭐 오늘도 원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드렸지만, 이 탑픽으로 말씀드리는 현대건설도 향후에 대해서도 기관들의 수급도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상당히 좀 높여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이제 가격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지금 현대건설이 같이 오늘 신고가 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현재 구간에 바로 따라잡아도 되는 위치대라고 보시는지, 목표가를 조금 과감하게 도전해도 괜찮을지 전략적인 부분도 한번 챙겨주세요. 네, 어제 같은 경우 국내 시장을 보면 조금 주가가 좀 올랐었던 기업들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지만, 그 섹터들이 대체적으로 오늘 낙폭을 만회하면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선 기본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라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올라가는 섹터들이 대체적으로 중간에 차익 실현 매물 받더라도 오래 걸리지 않아요. 짧은 시간 짧게 매물 받고 다시 한번 상승하는 종목들이 요즘에 훨씬 많죠. 그래서 최근에 올랐던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시기보다는 지금도 여전히 기관이 많이 사고 있고요. 향후에 대한 수주 전망도 밝다라는 점, 미래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추시고 부담감 조금 내려놓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현대건설 같은 경우 그래서 목표 주가는 55,000원, 21년도에 사실 55,000원 정도에서 상당히 몇 달 동안 횡보했던 그런 가격들이 있는데, 55,000원까지 목표 주가 잡고 좀 긴 호흡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신 전략 잘 참고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건비 측면에서 원전 강국들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경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뭐 통신호가 들어온 것으로 보이고 있어가지고요. 계속해서 원전 수주 계약 체결 것 많이 들을 수 있는 뉴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핵심은 종목을 골라내는 거죠. 이미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종목도 있다라는 멘트 주셨는데요. 현대건설 지목이 됐습니다. 소형과 대형 원전 모두에서의 이점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가격 부담스럽지 않다고 봤습니다. 업사이드 더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55,000원까지 상단 두시고요. 한번 지켜보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프로의 시선이었습니다.